안녕하세요, 중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이제 회사의 증자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뭐 유상증자가 무엇인지, 무상증자가 무엇이, 그 안에 또 어떤 형태로 나눠져 있는지, 그리고 액면병합이 뭐고 액면분할이 무엇인지,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투자 조건에서는 뭐 CPS, RCPS, CBBW 및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그거에 따라서 정말 회사에서 선호하는 게 뭐고, 또 주주 입장이 뭐고, 또 투자자 입장이 뭔지, 뭐 이런 것들을 판단 같이 할 수 있도록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일단 이제 뭐 CPS하고 RCPS가 있는데, 이거는 이제 가장 최우선의 조건이죠. 투자자 입장이나 주주 입장에선 일반적으로는 잘 쉽지 않습니다. 코스닥에서는 특히나. 그래서 이제 CPS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우선주 형태가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되는 건데,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,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,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전환가가 있죠. 그거를 향후에 뭐 리픽싱을 제외하고 일단은 이제 그 전환해서 그냥 자본으로 들어온다. 뭐 이자를 받거나 내가 뭐 빚이 아니라 그냥 내가 투자하겠다 이런 거고, 상한 전환 우선주는 이제 거기다 하나 플러스를 좀 하나 전제를 다는 거예요. 상황에 따라서 내가 그냥 돌려받을 수도 있다, 돈을. 그냥 너네가, 아니면 니네가 이제 그냥 가져가라. 나는 별 할 생각이 없다. 뭐 이런 건데, 어쨌든 뭐 그러려고 투자한 건 아니니까 하나 할증 한번 걸어두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CPS가 베스트고 RCPS가 세컨 베스트, 회사나 주주 입장에서는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뭐 CB나 BW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일반적으로 뭐 공시 나오면 뭐 전환사채, 뭐 신주 인수권 부담세 뭐 얼마, 뭐 100억, 뭐 200억, 뭐 몇십억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.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뭐 제3자 배정이냐, 뭐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, 어떤 투자자들이 들어오느냐, 뭐 이런 것들은 또 별개 이슈지만, 전환사채는 쉽게 얘기해서 빚인 거죠. 회사에다 돈을 넣고 이자를 받고 행사한 전환가가 있는데, 그거 이상 가면 내가 전환해서 그냥 털고 나가겠다, 뭐 이런 거고.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될 때 어떤 약정할 수 있는 이제 그 옵션 선택할 수 있는 것들 달아 놓은 다음에 이제 회사와 어떠한 그런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. 그리고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거기다가 이제 좀 워런트라는 게 또 따라 붙어가지고 CB랑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, 어떤 특정 기간에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어 그 기간이 되면 그걸 행사하는. 그래서 돈을 넣고, 그리고 이제 돈을 넣고 또다 뭐 나중에 전환을 해도 이자는 이자대로 받아먹는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, 옛날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가 매번 난무했어요. 그냥 뭐만 하면 다 뭐 30억 이상 뭐 BW.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사채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돈 찍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워런트는 또 그 회사 주주 그 대주주들랑 나눠 먹어서 나중에 또 행사하고, 또 가격 올라가면 또 발행. 그러니까 주주들은 죽어나는 거죠. 자기네만 배부르게 하는.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좀 피해야 되는 겁니다. BW가 떴다 그러면,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난무했다. 그래서 거기다가 뭐 더블을 또 걸어가지고 뭐 도대체 뭐 계속 뭐가 나오는 거죠. 나중에 뒤에서 계속 쳐주는 겁니다. 뭐만 하면 좀 올라갈만 하면 뭐 전환가 행사 뭐 이렇게 막 튀어나오고, 피곤해지는 거죠, 주주 입장에서는.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. 뭐 그래도 뭐 CB는 이런 거는 좀 정상적이니까, 그 이자율은 뭐 회사의 조건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서로 협의하는 거니까, 좋은 회사일수록 거의 뭐 이자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뭐 조금 받겠죠. 많이 받으면 그것도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의결권, 뭐 어쨌든 전환권, 회계 처리 이런 거 자본으로 있는 거나 특히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나오는 거고, 이제 특히 이제 뭐 CPS나 RCPS는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주주 우호적이고 회사 우호적이기 때문에 의결권이나 이런 것들 좀 보통 전환적이 때까지는. 그리고 이제 보통 전환되면 자본이 되는 거고, 어떤 전환사채나 RCPS 부채로 좀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공시다 보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뭐 이렇게 빵빵 뜨거든요. 이제 그거는 이제 딱 특정 어떤 인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. 뭐 PE가 될 수도 있고, 사모펀드가 될 수도 있고, 아니면 기업이 될 수도 있고, 개인이 될 수도 있고. 근데 이제 뭔가 자본력이 있는, 그래서 회사의 가치랑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
그런 사람들이 안에 들어온다면 그때 어떤 형태로 뭐 CB나 뭐 아까 약간 RCFS나 스페이스나 이런 거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제3자 배정으로 누군가 투자한다는 거는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는 있다. 다른 것보다 어떤 거랑 일반 공모 증자라든지 뭐 주주 배정보다는 좀 낫다. 이건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는 또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일반으로 가는 거고 안에서 내부적으로 해결되면 주주 배정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따지면 1, 2, 3다. 선호도는 투자 입장에서 개인들이.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뭐 주식수가 좀 적어서 특히 이제 신규로 IPO 된 회사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주식수가 좀 적거든요.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유동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안에 그 대신 자금이 있으면 좀 증자를 통해서 좀 자본금도 좀 느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식수를 이제 좀 불리는 거죠. 쉽게 해서 그것도 뭐 0.5배를 하냐, 뭐 1배를 하느냐. 쉽게 해서 내가 뭐 이게 2배로 쉽게 얘기해서 뭐 1,000만 주가 있는데 2,000만 주가 되느냐. 뭐 그러면 그만큼 가격은 반으로 떨어지는 거죠. 2배로 하게 되면. 그런 식으로 증자하고 그 대신 회사 안에 이익잉여금을 나중에 자본으로 안에 넣을 만큼의 자금은 있어야 돼요. 회사가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액면 병합, 이거 액면 분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데 뭐 액면 분할 같은 경우 요즘 뭐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가 이제 주식이 워낙 높으니까 뭐 100만 원대 뭐 상편 정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좀 일반인들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죠. 뭐 몇천 원도 아니고 몇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대 이상 어떻게 들어옵니까? 저도 사실 삼성전자 주식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. 겁나서 못 들어가요. 돈이 없어서. 뭐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사실 이제 어쨌든 그런 거보단 좀 안정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위해서 회사 입장에서 좀 많이 좀 주주들을 끌어올리고 좀 가격을 스테이블하게 하기 위해서 좀 액면 분할하는 경우가 있고 액면 병합은 반대로 좀 약간 뭐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너무 주식수가 많아가지고 주식을 좀 줄여가지고 좀 유동성이 막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막 문제가 되는 그런 회사들은 특히 이제 액면 병합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 약간 옛날 작전 세력이나 회사와 좀 그런 애들이 이게 뭔가 좀 냄새가 날 때 이런 걸 좀 하는데 그닥 좋은 건 아닙니다. 액면 병합은 어떤 면에서는 액면 분할은 좀 좋은 회사라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제 뭐 투자 조건이나 증자 형태를 판단해서 우리 투자를 하자. 뭐 어떤 형태 투자가들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를 보는 판단의 기준은 달라져야 된다. 이런 측면에서 오늘 얘기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중립니다.